미래전자 본사 33층 대회의실. 오전 10시 정각. 최종 면접이 시작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했다. 길고 넓은 회의실 테이블 한가운데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성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면접관들을 향해 있었다. 면접관은 총 5명. 그중 정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현재 회장인 강민호였다.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맨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얼굴은 매일 경제신문 한 면에 실릴 만큼 유명했지만 사적인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사팀장이 던졌다. 이서연 씨,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면접관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흔한 대답은 아니었다. 왜 잡초입니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무리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그것이 저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어 마케팅 팀장이 질문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서현은 준비해온 답변을 막힘없이 이어갔다. 미래전자의 기술을 통한 미래 창조라는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성 없는 혁신은 사상 누각일 뿐이다라는 경영 철학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논리적이었고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민호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아버지를 잃었다고 서류에 기재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질문에 서현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요양 중이십니다. 회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 회장은 다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현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바로 대답했다. 최은주입니다.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다. 강민호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이 빠지더니 탁 소리와 함께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옆에 앉아있던 김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보았다. 다른 면접관들 또한 영문을 모른 채 회장과 서현을 번갈아 보았다. 서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한 건가? 왜 어머니의 이름을 듣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고 김 비서가 황급히 그를 따라 나섰다. 남은 면접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현은 자리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면접은 완전히 망쳐버린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평범한 면접장에서 왜 이런 충격적인 반응이 나온 걸까? 그 여성 지원자의 어머니 이름 한마디가 왜 대기업 회장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 걸까?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을 찾아가려 합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자. 이서연의 하루는 늘 빡빡했다. 새벽 5시, 낡은 원룸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이 보였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한 면접 준비 자료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다. 미래전자 최종 면접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사흘. 그녀는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모든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며 거실 한쪽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빛바랜 사진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엄마, 이번엔 꼭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는 1년 전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팔과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의 수입은 완전히 끊겼다. 서연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밀려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빠듯했다. 아침 6시, 그녀는 이미 도서관 열람실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개관 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았지만 벌써 줄을 선 사람들이 10명이나 보였다. 그들 모두 그녀처럼 간절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도서관이 문을 열자 서연은 익숙한 걸음으로 3층 취업준비생 전용 열람실로 향했다. 창가 자리,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는 그곳이 그녀의 지정석이었다. 가방에서 꺼낸 낡은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에는 미래전자 기업 분석 자료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매출 추이, 주요 사업 분야, 경영 철학, 그리고 강민호 회장의 인터뷰 기사들까지. 그녀는 특히 강민호 회장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읽어나갔다. 맨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개인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현재 부인과 한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15년 전에 재혼했다는 짤막한 내용이 전부였다. 그녀는 강민호라는 인물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을까.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여기까지 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열람실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다.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늘 똑같은 메뉴였지만 그녀에게 이것도 사치였다.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던 중 전화가 울렸다. 대학 동기인 수민이었다. 수민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가끔은 쉬어가며 해도 되지 않을까?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수민아, 어머니가 수술 받으신 후로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막막해져. 수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은 챙겨. 쓰러지면 다 소용없어. 통화를 끝낸 서현은 다시 열람실로 돌아갔다. 오후 내내 모의 면접 영상을 보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10년 후 어떤 모습이길 원합니까? 뻔한 질문들이었지만 그녀는 진심을 담아 답변을 준비했다. 밤 9시, 서현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병원. 3층 병실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 최은주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 딸 왔구나. 많이 힘들지?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것을. 어머니가 물으셨다. 면접 준비는 잘 돼가니? 서연은 밝게 대답했다. 네, 이번엔 정말 자신 있어요. 꼭 합격해서 엄마 좋은 병원으로 옮겨 드릴게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네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무셨다. 병원을 나온 서현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있을 스터디 모임 준비를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많은 불빛 중에 과연 자신의 자리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연은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새벽 1시. 그녀는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5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 면접 이틀 전. 서연은 강남에 있는 면접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다. 카페 2층 스터디룸에는 이미 5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미래전자 최종 면접을 앞둔 사람들이었다. 경쟁자이면서도 동지인 묘한 관계였죠. 모의 면접이 시작되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면접관과 지원자 역할을 맡았다. 서연의 차례가 되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보시오. 서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대학 3학년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스터디원들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과외, 번역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며 일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모의 면접이 끝난 후 스터디원들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한 사람이 말했죠. 서연 씨, 답변은 좋은데 너무 진솔해서 오히려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좀 더 세련된 답변을 원할 거라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특히 강민호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작년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선배 말로는 회장이 직접 나와서 압박 질문을 했다고 해요. 개인적인 질문도 서슴지 않는다고. 서연은 메모를 하며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다. 포장된 답변보다는 진심을 보여드리는 게 맞을 거야. 어차피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니까. 스터디가 끝난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회사 건물을 직접 보러 갔다. 미래전자 본사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건물 앞 광장에는 퇴근하는 직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어 보였다. 서연은 그들 사이에 서서 생각했다. 며칠 후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곳과는 인연이 없을 수도 있을까? 그때 검은색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민호 회장이었죠. 사진으로만 보던 그의 실제 모습은 더욱 카리스마가 있었다. 회장은 비서진을 거느리고 건물로 들어갔다. 서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 사람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다. 오늘 검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셨다.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서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면접에서 꼭 합격할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서연은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엄마가 있어서 자신이 힘을 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통화를 끝낸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면접용 정장을 입어보며 연습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 표정과 목소리, 톤까지 세심하게 조절하며 연습했죠. 밤이 깊어갈수록 긴장감은 더해갔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날씨마저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의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며 서연은 다짐했다. 꼭 합격해서 어머니를 다시 웃게 해드리겠다고. 그것이 유일한 목표라고. 새벽 2시. 서연은 마지막으로 회사 자료를 한 번 더 훑었다. 강민호 회장의 경영 철학, 미래전자의 비전, 최근 사업 동향까지. 그녀의 노트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빼곡했다. 특히 강민호 회장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크게 적혀 있었다. 진정성 없는 사람은 금방 드러난다. 나는 포장된 인재보다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 서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진심으로 대답하겠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연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긴장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그녀는 바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를 마치고 정장을 입은 서현은 거울 앞에 섰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 아침 7시. 서현은 집을 나섰다. 면접은 오전 10시였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출발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서연은 구석에 서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으니까. 강남역에 도착한 서현은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아직 시간이 1시간 반이나 남아 있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면접 잘 다녀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답장이 왔다. 어머니는 힘내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9시 30분. 서현은 미래전자 본사 건물로 향했다. 로비에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현은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1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있었다.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혹 들리는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10시 정각. 직원이 들어와 안내를 시작했다. 지금부터 최종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하면 33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호명되었다.
그가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모두가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봤다. 시간이 흘러 서현의 차례가 가까워졌다. 앞선 지원자들은 대부분 20분에서 30분 정도 면접을 보고 나왔다. 어떤 사람은 밝은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어두운 얼굴이었다. 이서현님, 들어오십시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진심을 보여주자.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안내 직원을 따라 복도 끝 대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5명의 면접관이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정중앙에 앉은 사람을 보고 서현은 깜짝 놀랐다. 강민호 회장이었다. 직접 면접에 참여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앉으십시오. 김 비서의 안내에 따라 서현은 면접관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첫 질문은 인사팀장이 했다.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기본적인 질문이었다. 서현은 차분하게 준비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전공, 그리고 왜 미래전자에 지원했는지를 이어서 마케팅 팀장이 질문했다. 해외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전문적인 질문이었다. 서현은 중국 시장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현지화의 중요성, 문화적 차이 이해,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을 조리 있게 설명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그때 강민호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이다. 면접은 엉망이 되었다. 회장이 갑자기 나가버린 후 남은 면접관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한 후 면접을 종료했다. 서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건물을 나섰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간호사가 말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현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면접 결과 따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병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의사가 설명했다.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현은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다. 면접 잘 봤니? 어머니의 첫마디가 딸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서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봤어요. 꼭 합격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기침이 나와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미래전자 회장실에서는 강민호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김 비서. 28년 전을 기억하나 김 비서는 고개를 갸웃했다. 28년 전이면 회장님이 막 사업을 시작하실 때였죠. 회장이 계속 말했다. 그때 나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네. 최은주라는 이름이.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의 과거 연애사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으니까.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33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장엄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은주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28년 전 그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는 방금 그 이름을 들었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젊은 여성의 입에서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나왔다. 수첩 속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25살의 강민호와 20살의 최은주. 앳된 얼굴의 두 사람은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김비서, 이 여자를 아나? 김비서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는 20년 넘게 회장을 모셨지만 이 사진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처음 뵙는 분입니다. 강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자네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10년이 지나서야 내 비서가 되었으니까. 이 여자는 내 첫사랑이었네. 이름이 최은주였어. 강민호는 과거를 회상했다. 28년 전, 그는 작은 벤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기술력 하나만으로 성공을 꿈꾸는 열정적인 청년이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 격리로 들어온 여자가 최은주였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았고 순수했다. 그녀의 미소는 강민호의 팍팍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강민호의 집안은 명망 있는 가문이었다. 그들은 은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감히 어디서 온 여자인 줄 알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셈이냐. 강민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주와 함께할 결심을 했지만 은주는 조용히 그의 곁을 떠났다. 민호 씨,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나 때문에 당신의 꿈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은주는 단 한 통의 전화도, 편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다. 강민호는 그녀를 찾아 서울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6개월 후, 그는 지인을 통해 은주가 임신한 채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바로 순천으로 내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은주와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다.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왜 나는 그녀의 마음을 몰랐을까?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은주를 잊지 못했다. 그러나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는 재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은주와 그녀의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은주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면접장에서 그는 최은주라는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다. 심지어 그녀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자의 입에서 회장님, 이서연 씨의 서류입니다. 김 비서가 면접 지원 서류를 건넸다. 강민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름 이서연, 나이 28세, 출생지 전라남도 순천, 어머니 최은주, 아버지 기록 없음 모든 것이 일치했다. 강민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맞았다. 그는 서류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서연 씨는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김 비서, 당장 이서연이라는 지원자를 철저히 조사하게. 그녀의 어머니, 최은주라는 사람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이서연 씨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회장실로 오라고. 네, 회장님. 김 비서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장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강민호 회장은 항상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한 젊은 여성의 이름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다시 미래전자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어제와는 달리 몸과 마음이 모두 무거웠다. 추가 면접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제 면접은 분명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바로 33층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넓은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다. 어제는 대회의실 문이었다면 오늘은 회장실 문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쿵쾅거렸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강민호 회장이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제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다. 마치 밤을 사온 사람 같았다. 앉으세요, 이서연 씨.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강민호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 같았다. 이서연 씨,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자리를 떠서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것은 이서연 씨의 서류입니다. 제가 직접 보려고 따로 챙겨뒀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강민호 회장은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이서연 씨,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연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어머니께서 혹시 제게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만 하셨죠. 더 물어보면 슬퍼하셔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의 어떤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강민호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의 눈가의 물기가 맺혔다. 그 회사가 어디인지는 모르시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과거에 대해 말씀하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회사였는지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비서는 회장에게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순천에 계신 최은주 씨가 맞습니다. 강민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현은 당황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자신의 어머니를 조사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저희 어머니를...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서연 씨, 당신 어머니 최은주 씨는 28년 전 제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나 큰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듯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이 회사, 아니 이 회장과 그런 관계였다니. 회장이 계속 말했다. 헤어진 후에 알았습니다. 은주가 임신했었다는 걸. 하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죠. 28년 동안 저는 그녀와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임신? 28년? 그럼 설마 그 아이가 저라는 건가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은 당신 어머니의 의료 기록입니다. 28년 전 순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가 당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정말로 당신이 제 딸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 같았다. 서현은 혼란스러웠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라니. 저는 어머니께 먼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28년 만에 은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서현은 망설였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지만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서현은 병실을 나와 강민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하고 다급해 보였다. 그는 2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현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께서 지금은 좀 주무시고 계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서현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수척한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병실 안 최은주는 잠을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다. 딸의 목소리, 그리고 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어렴풋이 들었다. 회장님, 추가 면접, DNA 검사. 이 단어들이 그녀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의 면접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미래전자, 강민호의 회사. 그 이름 석자는 그녀에게 늘 아픈 상처였다. 28년 전 그녀는 강민호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전부였다. 강민호는 꿈 많고 야심찬 청년이었고 그녀는 그런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의 비서로서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려 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미래를 약속할 만큼 깊었다. 그러나 강민호의 집안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문가의 아들인 강민호에게 그녀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우리 가문에 당신 같은 여자는 절대 안 돼. 강민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강민호는 가족을 설득하겠다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은주는 자신이 강민호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강민호의 꿈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를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순천으로 내려간 그녀는 강민호의 아이를 낳았다. 이서연, 그녀의 딸이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는 힘들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딸의 얼굴에서 강민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아픔이 있었다. 딸에게 아버지가 없는 것이 항상 미안했다. 이제 28년이 지나고 그 모든 과거가 다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다. 딸의 면접을 통해 그녀는 딸이 혹시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아픔을 딸에게 전해주게 될까봐. 그녀는 애써 잠든 척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에 도착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깨어 계셨다. 서연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딸의 불안한 표정을 읽었다. 응, 무슨 일이니? 면접 잘 안 됐니? 그게 면접 때문에 회장님을 다시 뵙게 됐어요. 서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엄마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당신의 딸이 아니냐고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 회장실에서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28년 전에 그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그리고 두 분이 사랑하는 사이셨다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며 평생 살았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다 지난 일이야.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요, 저는. 제 아빠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왜 저를 속이신 거예요, 제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물도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연은 진정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 DNA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이제는 숨길 수도 없는 일이겠지. 그래, 검사해보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다. 서연은 다시 강민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어요. 1시간 뒤 강민호 회장은 김 비서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병실 앞에서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은주, 정말 은주가 여기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열자 강민호는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28년 만에 재회였다. 강민호의 눈은 흔들렸다. 침대에 누워있는 최은주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잃고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주, 최은주, 맞습니까? 나 민호예요. 강민호.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강민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하네. 내가 당신을 놓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당신의 꿈을 위해 떠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힘겹게 나왔다. 강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계속 울었다. 나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나.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도 없었어. 그때서야 은주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 그녀는 딸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이 아이에게 아버지 없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당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용히 이 아이를 나 혼자 키우려고 했어. 강민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팠는지. 강민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하다. 네가 아버지 없이 살게 한 건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더 용감했어야겠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라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강민호는 최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야, 나는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네. 우리 이제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 딸 서연이도.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28년의 오해와 그리움, 그리고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강민호는 병원 측에 최고급 병실로 은주를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최첨단 의료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었다. 서연은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는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연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그리웠던 품이었다. 병원 1인실 특실. 강민호 회장은 최은주의 손을 꼭 잡은 채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었다. 의사는 최은주의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장 기능도 약해져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안도가 교차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28년이라는 시간을 잃은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채우고 싶었다. 의사가 회의실로 돌아가자 강민호는 서현을 돌아보았다. 서현아, 오늘 오후에 DNA 검사를 하자. 가장 확실하게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니까.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났고 평생 혼자서 고생해온 어머니가 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정신을 멍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병원 내 검사실로 향했다. 서현은 체혈실에 앉아 팔을 내밀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과연 나는 정말 저 사람의 딸일까?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강민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체혈을 마친 후 서현은 강민호와 함께 병원 카페에 앉았다. 강민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28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다. 성공만이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후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25년 전에 나는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재혼을 했어.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그저 겉으로만 화목해 보였을 뿐이야. 나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나는 늘 너와 네 어머니를 그리워했단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네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단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착각일까봐. 이서현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강민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김 비서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강민회에게 건넸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 보고서라고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다. 강민호는 봉투를 열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서현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곧 그의 얼굴은 기쁨과 안도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현을 꼭 안았다. 서현아, 정말 내 딸이 맞구나.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강민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보고 싶었다. 내 딸. 정말 보고 싶었어. 그는 서현을 진정시키고 무릎을 꿇었다. 서현은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아니다. 이서현. 아니 내 딸아. 지난 28년 동안 내가 네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단 한 번도 네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라도 이렇게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강민호는 서현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녀는 그 품에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과 도련님께서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강민호는 서현의 손을 놓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닥친 것이다. 재혼 후 25년 동안 그와 겉으로나마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아내 윤지혜와 아들 강준우가 병원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강민호는
서연의 손을 놓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다시 냉철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서연아, 잠시만 이쪽으로 가 있거라. 강민호는 서연을 병실 복도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서연은 영문을 모른 채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지혜와 강준우가 나타났다. 윤지혜는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들 강준우는 어머니 옆에서 무뚝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이 병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낯설게 여기는 듯했다. 윤지혜는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강민호를 발견하고는 다가왔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 왜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강민호는 아내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병실 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은주야, 괜찮아. 강민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윤지혜의 눈이 커졌다. 은주라니, 은주가 누군데 당신 혹시... 바람이라도 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때 강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윤지혜와 준우도 호기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병실 안... 침대에 누워있는 최은주를 본 윤지혜는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최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설마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을 버리고 여기 온 거예요. 윤지혜의 목소리는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다. 강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 말 조심해. 이 사람은 최은주 씨야. 28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지. 강민호의 솔직한 고백에 윤지혜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 병실 문 옆에 숨어있던 서연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윤지혜는 서연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여자애는 또 누군데 당신... 설마... 윤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맞아. 서연이 내 딸이야. 최은주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내 딸. 윤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강민호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멀쩡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28년 전에 낳은 딸이라니. 이 여자애들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강준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딸을 낳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민호는 아내의 히스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게는 28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이야. 그리고 서연이는 우리 회사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한 인재고 이제 곧 정식으로 입사하게 될 거야. 그의 말에 윤지혜는 더욱 분노했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런 애를 회사에 들여보내서 우리 준우 자리를 위협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내 아들의 경쟁자가 될 수 없어. 강민호는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야, 네가 직접 말해봐라. 네가 언제까지 아빠의 후광 뒤에 숨어 있을 거냐? 너는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 하지만 서연이는 달라. 이 아이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서연이도 믿는다. 강민호의 말에 준우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결정했고 그의 모든 행동은 아버지의 시선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딸이 나타나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강민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이는 내 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당신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강민호의 확고한 태도에 윤지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서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준우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다. 그들은 병원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당장 밝혀내. 그리고 그 여자들 절대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 강민호는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우리 가족이 이런 식으로 너를 맞이해서. 서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윤지혜와 준우의 분노와 경멸이 담긴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라는 메시지를 읽었다. 그날 저녁, 강민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래전자 회장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식에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강민호는 단호하고 위험 있는 표정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28년 전에 잃어버렸던 딸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서연. 얼마 전 저희 회사 최종 면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녀는 제 친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 그렇다면 이서연 양은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회장님, 이서연 양이 태어났을 때 회장님은 이미 다른 분과 교제 중이셨나요? 강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서연은 제 피를 나눈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산 상속이나 회사의 경영권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실력으로 저희 회사에 합격했고 앞으로도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설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아버지로서 그녀의 길을 응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사는 이쯤에서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로 벌어진 일이며 이서연과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이 모든 소란에 대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엄청났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에는 미래전자 강민호 회장, 숨겨진 딸 존재 고백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인터넷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강민호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 옆에서 휴대폰으로 기사들을 읽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최은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다.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했다. 한편 강민호의 현재 집안은 난리가 났다. 아내 윤지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민호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 미쳤어. 우리 준우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당신 딸이라는 여자애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어. 강준우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혔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강민호는 아내의 분노와 아들의 절망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오늘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당분간은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회장님. 저는 내일 출근할 거예요. 저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실력으로 합격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길을 갈 거예요. 강민호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딸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내게 말하거라. 나는 이제 내 곁에 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생겼고 그 아버지는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새벽 6시. 이서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비록 수십 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랑의 무게는 그녀의 삶을 지탱해 줄 만큼 충분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면접 때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최소한의 화장.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서연이다. 강민호 회장의 딸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미래전제에 입사하는 이서연.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그녀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엄마, 저 회사 가요. 서연은 밝게 말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딸 가서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 보여주고 와. 어머니의 격려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병실을 나섰다. 병원 로비로 내려오자 김 비서가 서 있었다. 회장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서연 씨의 업무를 돕겠습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김 비서는 단호했다. 이건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연 씨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선을 받을 거라고 걱정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거스르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차가 미래전자 본사 건물 앞에 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꿈의 직장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를 본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본 얼굴이 바로 자신들의 회사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 경멸,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어제 뉴스에서 본 그 사람 아니야. 진짜 왔네. 회장 딸이라고 특혜라도 받으려나 보지. 우리 회사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연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갈 길을 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15층에 있었다. 안내를 받아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 서연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서현입니다. 서현은 밝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이었다. 그때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서현 씨입니까? 저는 마케팅 완팀 팀장 박진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는 서현을 따로 불러 자신의 자리로 안내했다. 이서현 씨, 당신이 회장님 딸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서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겁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팀장님. 당연하죠. 저는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박 팀장은 서현의 대답에 만족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업무는 서류 정리와 커피 심부름입니다. 서현은 놀랐다. 그녀는 분명히 마케팅 전략 기획자로 채용되었는데 첫날부터 주어지는 일은 자빌이었다. 하지만 서현은 내색하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팀원들이 마시는 커피를 주문하고 복사기에서 서류를 복사하고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모두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다. 서현은 혼자 남겨졌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편의점으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면접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지금쯤 어떤 표정으로 이 뉴스를 보고 있을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서현 씨, 이거 오늘까지 다 정리해 놓으세요. 한 팀원이 서현을 지나치며 차갑게 말했다. 서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다. 잡초 같은 나,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뺨을 한 번 때리고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이서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서류 정리를 시작했다.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녀는 팀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역시 회장 딸이라더니 하는 일은 우리 인턴이랑 똑같네. 저런 애가 우리랑 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나네.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고. 결국은 아버지 백으로 높은 자리 올라가겠지. 서현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서류에만 집중했다. 그날 저녁 서현은 다른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박 팀장이 맡긴 서류 정리를 모두 끝냈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다. 팀원들이 하는 일을 보며 마케팅 전략 기획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사무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비난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았다. 그들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녀를 그저 회장 딸로만 취급했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그녀는 일찍 출근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불을 켰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어제 구상했던 기획안을 정리했다. 그때 박 팀장이 출근했다. 그는 서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서현 씨, 벌써 출근했습니까? 서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팀장님, 할 일이 많아서요. 박 팀장은 서현의 책상 위를 훑어보았다. 어제 맡긴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도 그녀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복사 심부름, 커피 심부름, 서류 정리.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해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혼자서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연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케팅할 팀의 가장 막내인 정유진이었다. 네, 좋아요. 서연은 밝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서연 씨, 어제부터 혼자 다니시길래 제가 좀 걱정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유진은 서연의 말에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팀 분위기가 원래 좀 그래요. 회장님 딸이라고 하니까 다들 견제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서연 씨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서연은 유진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따뜻한 말을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서히 깊어졌다. 서연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했고 유진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평소와 다르게 일을 했다. 그녀는 복사 심부름을 하러 가면서도 복사기 옆에 놓인 경쟁사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커피 심부름을 하러 가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녀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획안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이 완성한 기획안을 조용히 박 팀장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신규 고객층 확보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 팀장은 서연이 올려놓은 기획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서연의 기획안을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다. 기획안은 완벽했다. 데이터 분석, 시장 조사,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시켰던 일들은 모두 자비리였지만 서연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박 팀장은 서연을 불렀다. 이서연 씨, 이 기획안 직접 작성한 겁니까?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네, 팀장님, 제가 작성했습니다. 박 팀장은 서연의 기획안을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박 팀장은 서연의 기획안을 들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김 비서가 그를 안내했다. 강민호 회장은 서류에 쌓여 있었지만 박 팀장이 내민 기획안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기획안, 이서연 씨가 직접 작성한 건가?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입사 후 맡은 업무는 모두 자비리였는데 이서연 씨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자료 분석, 시장 조사,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강민호는 기획안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그는 딸이 자신에게 말했던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말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뿌듯함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다. 박 팀장, 이 기획안 당장 실행에 옮기도록 하게. 그리고 이서연 씨에게는 더 이상 자비는 맡기지 말고 정식 기획자로서의 업무를 맡겨. 박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박 팀장은 회장실을 나와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서연은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한편 강민호는 서연의 기획안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기획안은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단순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오후 강민호는 서연을 따로 회장실로 불렀다. 서연은 긴장하며 회장실로 들어섰다. 강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서연아, 내 기획안 잘 봤다. 정말 훌륭했어.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강민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그 행복만큼이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었단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는 너의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안타깝게도 그녀는 내가 성공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알게 되었지. 그녀가 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숨겨진 자식이 있었다니. 그 아이 남자아이였지. 낳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더구나. 그녀가 자신의 병을 알았을 때 아이가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서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결국 입양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지. 강민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어. 하지만 그 아이의 이름이 바뀌고 기록이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단다. 서연은 강민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강민호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김 비서가 고아원 기록을 다시 조사했어. 그 아이가 이서연이라는 가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친형제는 없었지만 고아원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고 그의 이름은 이준영이었지. 그리고 강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아이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너와 같은 부서에서.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이름 이준영, 나이 28세, 부서 마케팅 1팀.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그를 기억했다. 며칠 전 그녀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녀의 옆 테이블에서 묵묵히 혼자 밥을 먹던 남자였다.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쓸쓸해 보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민호는 서연의 표정을 읽고 말했다. 김 비서가 준영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해서 DNA 검사를 진행했어. 나와 준영이의 DNA가 일치한단다. 99.9%.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복동생이 바로 자신의 옆에 있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아버지, 그럼 저는 준영이 오빠와 남매였던 거네요.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의 이복동생이란다. 내가 너를 잃은 것만큼이나 준영이도 잃었지. 나는 이제 준영이에게도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준영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평생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이제야 자신의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의 마음이 어떨까? 서연은 강민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준영이 오빠를 만나볼게요.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만나서 오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강민호는 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서연의 깊은 마음을 보았다. 그래, 서연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날 저녁, 서연은 퇴근 후 준영을 기다렸다. 준영은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서연 씨, 아직 퇴근 안 했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이준영 씨,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앉아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준영 씨, 혹시 희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을 아시나요? 준영은 서연의 말에 놀라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준영은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이준영 씨, 혹시 가족을 찾아본 적 있으세요? 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어렸을 때 찾아봤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준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준영 씨, 저는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 전 저를 찾았어요. 미래전자 회장님, 강민호 회장님이요. 준영은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 말고 또 다른 아이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희망의 집이라는 과원에서 자랐다고. 이름은 이준영이라고.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준영 씨, 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28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맸대요.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했대요. 하지만 그녀는 병 때문에 당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대요. 서연은 준영의 손을 잡았다. 준영 씨, 아버지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영은 서연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당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회장님 딸이라고. 나한테 동정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영은 카페를 뛰쳐나갔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겪었을 고통과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평생 가족 없이 혼자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가족이라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기쁨보다는 혼란과 고통일 것이다. 서연은 준영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준영이 오빠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강민호는 딸의 목소리에서 슬픔을 느꼈다. 알았다. 서현아, 고맙다. 네가 준영이를 먼저 만나줘서. 서현은 전화를 끊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야 가족을 찾았는데 그녀의 이복 동생은 가족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준영은 달리고 또 달렸다. 복잡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는 길을 잃은 듯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했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희망의 집, 아버지, 강민호 회장. 그 단어들은 그가 평생 동안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혔다. 그는 자신의 삶을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평생 혼자였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의 고아원. 그곳에서 그는 항상 혼자였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보며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그는 그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는 10살이 되던 해 고아원 기록 보관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기록을 찾아보았다. 그의 이름은 이준영. 출생은 순천의 한 병원. 하지만 부모님의 이름은 없었다. 그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누군가가 내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것도 대기업 회장이라고. 그는 분노가 치밀었다. 만약 정말 내 아버지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왜 나를 버렸어? 왜 나는 평생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야 했어? 그의 가슴 속에는 28년 동안 쌓아온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술집으로 향했다.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술에 취한 채 그는 서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현 씨, 당신들 모두 거짓말쟁이죠. 나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서현은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을 느꼈다. 오빠,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오빠를 찾기 위해. 준영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동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가족인 척하려는 것이라고. 며칠 후 서연은 준영을 다시 찾아갔다. 그의 집 앞이었다.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었지만 준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문 앞에 쪽지를 남겼다. 오빠, 저희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락 주세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해요. 서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왔다. 그녀는 준영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편 강민호는 준영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김비서, 준영이를 좀 찾아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김비서는 준영의 집 주소를 찾아냈고 그가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민호는 그 소식에 더욱 괴로워했다. 내가 또다시 녀석을 잃는 건가? 서현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영이 오빠는 저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서현의 말에 강민호는 조금 안도했다. 서현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준영이를 이해해 주니까. 강민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자 서연의 이복동생인 강준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준우가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어떻게든 아들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진심을. 서연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로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준영의 집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의 집 앞에 앉아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리고 준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서연 씨, 왜 여기에? 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준영이 오빠,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준영은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엉망이었다. 빈 술병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준영은 그런 서연을 보며 소리쳤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평생 혼자서 살았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나는 두려워요. 혹시나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오빠, 나도 그랬어요. 저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빠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서연의 진심이 준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준영은 그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28년 동안 쌓아온 외로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준영은 진정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겪었던 외로움,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절망적인 순간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녀도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준영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오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해요. 아버지를 만나봐요.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오빠가 직접 느껴봐야 해요. 준영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서연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민호 회장이 입원해 있는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다. 강민호는 준영을 보고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준영아, 내 아들. 강민호는 준영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았다. 준영은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 강민호는 모든 것을 얻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이준영은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의 품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강민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야 아들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아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최은주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강민호가 이토록 고통스럽게 아들을 찾아 헤매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준영에게 다가갔다. 오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나도 있어요. 서연은 준영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준영은 서연의 미소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강민호는 준영과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아내 윤지혜와 아들 강준우는 집에 없었다. 그들은 강민호가 마련한 기자회견과 가족 재회 소식에 분노해 집을 나간 상태였다. 강민호는 두 자녀에게 자신의 집안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가문을 위한 선택이었단다. 그래서 나는 늘 외로웠고 내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지. 하지만 너희가 나타나고 나서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강민호는 두 자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과 준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겪었을 외로움을 이해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준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강민호는 아들의 질문에 답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지금 당장 돌아가도 좋다. 나는 그저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충분하다. 준영은 아버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 싶어요. 저의 이름 이제부터 강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강민호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준영아, 내 아들, 그는 준영을 꼭 안았다. 서현도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서현은 준영에게 말했다. 오빠, 내일부터 회사에서 우리 함께 일해요.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아, 함께하자. 다음 날 아침, 이준영은 강준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물론 회사 직원들은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이준영이 갑자기 회장의 아들이자 이서현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이 퍼지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보다는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강민호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혔고 준영과 서현이 실력으로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회사에 출근한 강준영은 낯설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때 서현이 그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다. 오빠, 커피 마셔요. 정신 차리고 일해야죠. 준영은 서현의 따뜻한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현과 함께,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부터 준영과 서현은 함께 마케팅 완팀의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서로를 격려하며 일을 했다. 서현은 오빠의 잠재력을 보았고 준영은 여동생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그들이 만든 기획안은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했고 회사의 매출은 급성장했다. 강민호 회장은 두 자녀의 성공에 기뻐했다. 그는 사내 방송을 통해 두 자녀의 공로를 치하했다. 강준영, 강서현 두 사람은 저에게는 두 명의 아들과 딸이기도 하지만 미래전자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입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을 존경하고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강민호의 말에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서연과 준영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다. 강준영과 이서연은 미래전자 마케팅 1팀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 만든 기획안은 연이은 성공을 거두었고 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냉랭하고 경쟁만 하던 팀원들은 이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박진호 팀장은 두 사람의 뛰어난 능력과 협력에 감탄하며 그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준영 씨, 이서연 씨, 두 분 덕분에 우리 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두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겠습니다. 이서연과 강준영은 박 팀장의 칭찬에 뿌듯해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준영은 서연 덕분에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얻었고 서연은 준영 덕분에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짐을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강민호 회장은 두 자녀의 성공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과 준영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아내 윤지혜와 아들 강준호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강민호의 진심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강민호는 서연과 준영을 집으로 불렀다. 서연은 어머니 최은주를 모시고 함께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집에 온 강민호는 감격했다. 이 집은 그에게 그저 텅 빈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민호는 최은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주야, 나는 이제야 알았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은주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윤지혜와 강준호가 들어섰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만남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윤지혜는 분노가 담긴 눈빛으로 은주와 서연을 노려보았다. 당신들 감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을 망치려고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서연과 준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듯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 말 조심해. 이들은 내 가족이야. 윤지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가족 나는 당신이 바람을 펴서 낳은 애들을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우리 준우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준우에게 상처만 줬어. 윤지혜의 말에 강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때 준영이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저희도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평생을 가족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28년 동안 저희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준영의 진심 어린 말에 윤지혜는 잠시 멈칫했다. 준우도 준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제야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은 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이 자리에 앉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고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윤지혜는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강민호는 윤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나는 당신에게도 그리고 준우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강민호의 확고한 태도에 윤지혜는 무너졌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도 강민호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삶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오직 미래전자 회장의 사모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강민호에게 용서를 구했다. 여보, 미안해요. 강준우는 서연과 준영에게 다가갔다. 그는 형과 누나의 손을 잡았다. 형, 누나, 미안해요. 서연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준우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강민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가족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강민호는 최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이제 우리 함께하자. 그리고 결혼하자. 은주는 강민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호 씨, 그들은 28년 전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비로소 완성했다. 결론, 강민호 회장은 최은주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행복했다. 서연과 준영은 부모님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서연은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준영은 자신의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강민호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다.